3-64페이지죠. 의 개념이에요. 자, 법인. 자, 가로 열고 체크할게요. 자, 유가증권 시장. 그거 우리 코스피인데 답안에는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쓰세요. 코스피라고 얘기 안 하니까, 법에서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코스닥이라고 해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법인 포함이에요? 제외요? 제외. 자, 주식 지분. 자, 취득에다 체크할게요. 취득행위가 있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취득행위가 있어야 된다. 또 과점주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취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그거 체크할게요. 처분. 그 다음에 관리 운영 있죠?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주관식에 지금 답을 해줘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 처분, 그 다음에 이 관리 운영에 대한 문구를 넣어줘야 좋은 답안이 되는 거예요. 아, 다시 조금 더 해볼까요? 여기 와보세요. 그럼 여기 왔는데 처분권, 유지관리권을 갖고 있는 게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얘네들이 취득한 거랑 별개로 너도 취득한 걸로 봐서 때릴 거야. 이중과세 아니야. 헌법재판소라든지 다 뭐 대법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얘가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하고 따져야 돼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고 따져야 돼요. 당연히 빼고 따져야죠. 그래서 이제 의결권 없는 주식은 경영권 행사에 우리가 지장을 초래하는 거니까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고 우리가 전체분이든 증가분이든 따지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다.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요. 자, 그 취지는 좀 이렇게 연습장 같은 데다 써가면서 좀 암기하세요. 그거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얘기 나오면 그건 뭐 어떤 유형으로 나오더라도 그건 써주면 우리가 보탬이 되는 자 문장이에요. 자,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처분권이죠. 자,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 관리 운영권이죠. 자,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별개 취득이다. 그거 담세력이 있는 별개 취득이다. 얘네 법인이 부동산 취득한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의 취득이고 그거랑 별개의 취득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건 갈게요. 납세무자 과점주주죠. 자, 과점주주란 법인의, 자, 체크할게요. 주주 유한 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러니까 집단성이죠. 그렇죠? 주주 한 사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자,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출자액의 합계가 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출자 총액의 자, 몇 프로 초과요? 50% 초과. 제가 옛날에 시험 준비할 때는 5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거 과점주주 검색해보면 50% 이상으로 올려놓는 옛날에 올려놓은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50% 이상일 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러면 50대 50으로 세력 대 세력이 똑같이 가지면 경영권을 한쪽이 장악한 거예요? 못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로 과세하냐.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가 돼야지 최소. 그래서 초과로 바뀐 거예요.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답안 표시할 때 50% 이상으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50% 초과로 쓰셔야지. 오케이. 자, 초과하면서 자, 실질 행사 요건이 있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렇구나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부사항 있죠. 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이 우리가 친족관계입니다. 근데 친족관계는 제가 하나 메모해 드릴까요? 자, 6촌 이내 혈족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통해서 생긴 우리가 4촌 이내입니다. 인척은. 그리고 배우자도 당연히 친족관계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사실혼 포함이에요. 사실혼 제외가 아니라 여기에 사실혼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친양자,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들어갑니다. 친양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지금 요 부분이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우리 지금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특수한 개념. 근데 요거 좀 조심하세요. 사실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요, 이게 몇 년 됐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에 몇 년, 한 5, 6년 전에는 이게 4촌 이내 혈족이었어요. 이게 3촌 이내 인척이 아니라 이게 3촌 이내 1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늘어났죠. 이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게 6촌, 이게 4촌이 아니라 6촌이고 이게 4촌이고 그거. 아, 근데 요새는 또 뭐 그런 계산을 잘 안 해봐서 촌수 계산하는 것도 다 까먹겠더라고. 아버지도 뭐 다 이제 옛날 분들 돌아가시고 이제 어른들 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 양반이 몇 촌 당수계지? 4촌 당수 뭐 그런데 어쨌든 이거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다만 보시고. 자, 그게 이제 친족관계고 동그라미 2번이 이게 경제적 연관관계예요. 근데 경제적 연관관계인데 밑에 보세요. 임원하고 사용인이죠? 이게 이제 고용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돼 있죠? 그리고 주주 유한 책임 사원이죠. 이게 종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생계 요건 이런 거 친족 요건 다 날린 거죠. 이게. 그러면 자, 간주 취득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금을 지는 범위가 대상이 넓어진 건가요? 좁아진 건가요? 넓어진 거죠. 생계 요건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경영지배 관계입니다. 그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까지. 다만 동그라미 2번 경제적 연관관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생계 요건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개정은 됐다.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갖자.